e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 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경닷컴의 유정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세계인의 축제 브라질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국들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 방송을 통해서 월드컵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날을 앞두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브라질 월드컵 독점적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와 그 SBS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 중계권을 확보한 KBS나 MBC, 이 지상파 3개 방송국이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을 대가로 그 협약을 맺자, 새로운 협약을 맺자라는 공문을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요, KBS와 MBC, SBS 이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이들에게 매달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출료를 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중계권을 따로 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2007년부터 사실 재송신의 대가의 적정성을 놓고 그 양측의 편편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후에 소송으로 가고 방송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가까스로 2012년 스스로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았는데요. 그 이후에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들에게 매년 협상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에게 재송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료방송 측에 따르면요, 이 지상파에 제공하는 연간 재송신료 대가가 모두 한 1,700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도 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분쟁의 원인이 좀 재송신 계약서의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 방송 측은요, 2013년 각 사업자들과 그 재송신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명시를 했습니다. 월드컵 등 뭐 국민적 관심사가 큰 행사, 이 부분에 대한 재송신은 추후에 협의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추가 재송신 협상에 엄두를 둔 조항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 방송 사업자가 방송하는 스포츠 관련된 프로그램도 사실 방송법에 따르면 추가 재송출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합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요, 계약서에서 합의한다라는 의미는 이 저작권과 같은 쌍방의 책임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분이지 재송신 자체를 협상으로 추가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재송신의 본질 계약은 당연히 포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지상파들이 전례 없는 추가 협상을 요청하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유료 사업자 측은 실제로 지금까지 스포츠 행사를 이유로 별도의 송출료를 요청했던 적이 없고, 그 이런 점도 사실은 지상파가 주장하고 있는 유료방송 측에 주장하고 있는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좀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계약 내용에 대한 양측 해석이 좀 엇갈리면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편적 시청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은요, 2007년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됐는데요. 이 방송법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경기대회와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이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배경은요, 이 유료방송이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상파 방송들이 견제책을 마련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 시청권이 도입이 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매번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는 이 재송신 분쟁의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상파 방송들이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재송신을 둘러싼 문제는 뭐 끊임없이 그 논란거리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계의 대표적인 현안인 재송신 분쟁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방송산업 종합계획에서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업자 간의 계약을 지켜보겠다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WBC라든지 메이저리그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 중계권이 가는 가치가 그만큼 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TV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가 송출되기 시작한 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 중계의 가치는요, 이 스포츠가 갖는 독특한 상품성, 예를 들면 사회 촉진의 역할을 한다거나 비예측성에서 오는 감동, 그리고 정서적으로 연결을 동일시한다거나 공공 소비재의 역할을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툴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툴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 가치가 천정부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결국 우리보다 활성화된 스포츠 산업의 선진국에서도요, 너무 상업적으로 중계권이 치우치는 부분들을 경계를 하고 중계권 시장에 대한 시청자 권리를 시청자 위주의 규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가 프로야구로 들 수 있겠는데요. 그 프로야구의 1년 중계권료가 300억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국내 지상파 방송이 마치 돈 되는 글로벌 콘텐츠에만 혈안이 된 듯한 이런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계권 비즈니스가 스포츠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비즈니스 투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규제와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수익 모델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